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사퇴가 사실상 예고됐던 만큼 증시 등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이 대선을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의구심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한 2시 50분경에 자신의 SNS X에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내 의도였으나 이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결정에 대해서 이번 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혀서 좀 이번 주 후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현직 대통령이 경선을 거쳐서 후보 지명만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퇴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과반 대의원을 이미 확보했어요.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이제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게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1968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했다가 이 당내 경선 초기에 이제 3월에 이제 출마를 포기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후보로 지명되는 공식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돌연 이제 사퇴한 것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재선 도전 포기로 단임 대통령으로는 50여 년의 이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미국에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을 보면 이번에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앞서 진행되던 TV 토론이었겠죠.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 후보직 사퇴는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발단이 됐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그는 이제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이제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이제 인지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가 이제 벌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까지 30여 명의 상원 의원들이 잇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네. 완주 의지를 이제 고수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TV 토론 24일 만에 뵙기를 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곧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인데 이 후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사퇴를 해버리면서 민주당은 새 후보를 이제 선출하게 됐는데요. 예. 제이미 해리슨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11월에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만간 후보 선출 절차를 공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22일부터 이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함에 앞서서 이제 다음 달 초에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이는 이제 일부 주의 이제 후보 등록 시한을 고려한 것인데요. 이 상황이 급박한 만큼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 달 초경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뒤를 이을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있겠죠? 네, 현재로는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포스트 바이든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네.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대타 1순위로서 유력해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 표명이 잇따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낙점될 경우는 이제 유색 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선 후보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서 지난 4년간 정책을 그대로 또 승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바닥에서 다른 경쟁자들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거 자금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자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 그리고 미셸 오바마 등이 거론이 됐는데 오늘 그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주지사 모두 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제 굳히게 민주당이 나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분위기고요. 네.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제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꾸준히 뭐 저서 집필 등을 통해서 변함없는 대중적 지지는 있는데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정치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일 가능성은 적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해리스 부통령에 네. 대한 시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은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1964년 10월에 태어났는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흑인 명문대인 하워드대를 나온 뒤에 이후에 캘리포니아 이제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검사를 거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흑인과 여성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법무장관에 선출이 됐고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현재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자 오바마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2인자였던 해리스 부통령은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당선된다고 하면은 바이든 2기라고 사실상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인 바이든오믹스는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을 내세우면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좀 초점을 뒀습니다. 월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정책이 복지, 인권, 법인세 등 경제적 평등 측면에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있을 수는 있으나 큰 결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을 당시 어떤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과 함께 주택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 네. 경쟁자가 바뀐 데 대해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직 사퇴가 충격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국가에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누구와 토론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되든 난 토론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이기기가 쉽다고 말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도발을 했네요. 네. 현재까지 여론상으로 보면 이 해리스 네. 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붙었을 때 누가 더 승산이 있다고 나옵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결정하기 전에 19일자로 미국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2%, 바이든 대통령은 47%로 집계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트럼프의 상대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이 해리스 부통령인 경우에는 지지율 격차가 줄었어요. 네. 이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51%였고 해리스가 4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면 크지가 않은 수치인데 이게 만약에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가 돼서 본다면은 이게 더 줄어들지 아니면 또 뒤집힐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봐야 되고요. 예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다양한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네. 따라서도 금융시장 가격들이 요동치겠죠. 맞습니다. 앞으로의 선거판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트럼프 우세라는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상당한 부담감 속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지난 16일 한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연준은 물론 이제 정치적 이슈에서 독립적임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우위가 지속될 경우에 어떤 금리 인하 시기와 연내 인하 횟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확대, 시장 참가자들의 경계심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트럼프는 대선 전에는 금리를 내려선 안 된다고는 했지만 당선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리스가 트럼프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거나 만약에 판세를 뒤집을 경우에 연준이 받는 정치적 압박의 경우는 트럼프의 어떤 우위 때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이 경우는 대선 후보보다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경로가 좀 더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인데요. 네. 해리스는 바이든 경제 정책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저 인플레이션에는 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은 해리스는 대형 기술 기업들과의 어떤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정치인으로서 메타, 알파벳과 같은 어떤 기술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기술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미국 대선 주자들의 어떤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이 트럼프 관련주로 투자 자금이 쏠리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도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것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미국의 재정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채권 금리 상승 등의 베팅한 현상을 좀 의미하는데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는 특히 미국 국채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에 승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또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달러와 지지, 은행 건강, 에너지 주식과 비트코인 강세 등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과거와 같은 트럼프 강세는 조금 주춤해진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오전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리 상승 압력에 약간 제동이 걸렸고요. 달러 가치도 하락하면서 채권과 외환에서 트럼프 트레이딩 되돌림 현상도 발생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